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드디어 2023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났습니다. 시험 보신 고1, 고2, 고3 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의 첫 번째 모의고사로서 많이 긴장도 되셨을 텐데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국어랑 수학, 영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난이도와 등급 컷을 추정해보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국어랑 수학을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수학 강사이지만 국어를 잘 보지 못하면 수학을 잘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1교시 국어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지금 몇몇 기사에서 국어가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어를 응시한 제 학생들 중에서도 100점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풀어봤을 때 보통 중위권 정도의 고3 학생들이라면 국어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즘 추세가 독서 파트에 주어지는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과 친구들한테는 사회 경제 지문, 문과 친구들한테는 과학 지문이 변별력을 요구하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10번에서 13번까지 출제한 법률 관련 지문과 14번에서 17번까지 출제된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학습량이 많지 않았던 고3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특히 17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간략한 계산을 통해서 맞는 선지를 골라야 하는 지문이거든요. 이러한 지문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문제들이 요즘 시중에 나오는 좋은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제가 언급은 못하겠지만 그런 모의고사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 지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국어 모의고사를 꼭 풀고 오답 정리를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학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은 문학이 상당히 많이 쉬웠죠. 이번에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작품 자체가 낯선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번 국어 시험이 작년 수능의 난이도로 평가가 돼서 원점수의 등급 컷이 90점을 살짝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고3 학생들만 봤기 때문에 90점을 살짝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 컷이 추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같은 원점수라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등급 컷이 갈릴 수 있죠. 이번에는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파트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을 본 친구들과 언어와 매체를 본 친구들의 1등급 컷의 점수 차이가 최대 5점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정 결과는 작년 3월 달에도 언매 1등급은 88점이었고 화작 1등급은 9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모의평가에서도 언매 1등급은 88점, 화작 1등급은 93점이었거든요. 작년 3월이나 9월 달 모의고사와 같은 그러한 점수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어가 어렵다고 한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 많이 떨려서 체감 난이도는 그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과 상위권, 중위권 사이의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3월달 모의고사의 언어 매체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언어 매체로 바꿔가지고 언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 지문의 순서를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풀 수 있는 지문이 뭐인지부터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푸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이 국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국어는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 한 개씩 푸시는 연습을 권해드리고 오답 정리를 하실 때 제시문 내에서
오답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해설 강의에만 의존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역시 제가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공들여서 많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수학 시험 제 입장에서는 엄청 어렵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 우선 계산이 더러운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을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루트와 같은 무리수 나오는 계산 문제들이 있었고요. 루트가 들어가는 순간 계산이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 풀지 않았을까 이런 스스로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무리수가 들어가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친구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제 입장에서는 엄청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형 자체는 기출 유형에 충실한 출제 패턴을 가지고 와서 문제의 배치, 문제 유형까지도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22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바로 느낌이 오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번에 좀 있었어요. 오히려 수학 1에서 13번과 같은 합성함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더 발목을 잡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수학 1이 수학 2만큼 중요한데 공통 과목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학 1을 상대적으로 수학 2보다 덜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수2도 중요하지만 수1의 공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통 과목에 비해서 선택 과목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월달 모의고사 자체가 범위가 선택 과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수학 점수가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학 못 봤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정말 많은 문제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기계적으로 빨리 접근하고 어려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전략을 택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계산이 더럽거나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시간이 모자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인강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내가 아는 문제였네 라고 생각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은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지 표준 점수를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적분보다 표준 점수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통에서 정말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 공통의 모든 힘을 쏟으시고 확통 보는 친구들은 확통이 엄청 어렵게 나와도 미적분보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확통 선택자들은 대부분 고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에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선택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하는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통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적 기하를 가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특히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는 수학 2를 통해서 연계되는 것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수학도 공부를 통해서 같이 미적분도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미적분을 잡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실시한 2022학년도 시험부터 여러분들이 6월, 9월 평가원, 전국연합평가, 사관학교 3개년은 많이 돌리시는 게 중요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수학의 경우 1등급 컷이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지만 저는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3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대처가 좀 없다면 70점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서 미적분 기준으로는 원점수 84점 정도가 재수생 보정 컷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영어 난이도에 대한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중간중간에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듣기에서 8번을 틀린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번 틀리셨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선은 전체적인 고3 영어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많이 안 하죠. 절대평가니까
2등급만 맞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 영어 난이도는 작년과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고3 학생들이 영어를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하기 때문에 2022년 3월도 1등급 비율은 3.4%에 불과했거든요. 올해도 한 4% 내외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90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형은 특별한 신유형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 영어를 저도 풀어봤을 때 느끼는 거는 제시문 자체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어요. 단순히 해석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다 알아도 문제를 틀릴 수 있는 상황이 이번 영어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은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해서 단어와 구문, 어법 이런 것들 다 숙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34번하고 38번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이런 빈칸이나 문장 삽입은 앞뒤 문장과 그 문장에서 지칭하는 대명사를 가지고 추론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1등급이 아니면은 점수를 많이 깎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1등급만 맞으면 연세대를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작년에 연세대 입결이 살짝 하락한 이유가 영어 1등급을 맞지 못한 2등급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대 입결이 하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90점만 맞아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에서 파워풀해진다는 거.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저를 맞추는 도구에 있어서도 영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영어 79점 때문에 1점 차이로 3합6을 못 맞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어는 이 정도만 맞으면 돼야지라고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 전략이 안 먹혀요. 시험이 어려우면. 그래서 문제를 버리는 것보다 영어도 최대한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점수로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빈칸과 문장 삽입, 문서 순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2, 3등급 목표인 친구들은 주제문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거나 독해 자체가 딸려가지고 점수가 안 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어법, 어휘, 의미 추론 같은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서울대학을 가고 싶으면 적어도 영어가 2등급이 나와줘야 안전하고 1등급 나와주면 완전 땡큐. 3등급 나오면은 국어랑 수학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국어랑 수학,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봤고 탐구는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결국 공부를 많이 하고 암기를 해서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이 탐구는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 과목이니까 이번에 탐구가 좀 부족했다 싶으신 친구들은 꼭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3월달 학력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 학력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게 중요하다고 대부분 다 말들을 하지만 아직은 너무 섣부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 끝입니다. 수시,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3월 모의고사를 완전 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버리고 교과나 학종으로 덤벼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보다 2티어 정도는 아래의 대학에 합격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수능 최저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올해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상실적, 독서, 봉사활동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부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학보다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올해 2024학년도 입시입니다. 따라서 그거를 대비해서 수능 공부 꼭 같이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반수를 안 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선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놀아서는 안 되겠죠. 복습 철저히 하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복귀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